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9월 1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어젯밤 저랑 이제 11시 11분? 네, 그때까지 방송하면서 봤을 때는 처음 딱 시작하는 나스닥 지수 너무 좋았었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또 좋지 않은 저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페드의 긴축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나흘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0.56% 하락을 했고 다우 지수 마이너스 0.88% 그리고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78% 하락했습니다. 최근 파월 페드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매파적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주요 페드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잇따르면서 긴축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26일 파월 페드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서 또 이날에는 로레타 웨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 오하이오 데이튼에서 연설에서 페드가 내년에 연방기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현재로서 나의 시각은 연방 기금금리를 내년 초까지 4%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이후 그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 등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고 실업률이 오르고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이에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와 이 10년물 국채 금리 또다시 이 장중의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3.5%를 넘어서면서 1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0년물과 30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다만 2년물 국채 금리가 이 장 후반에 조금 레벨을 낮춰서 하락세로 돌아섰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기술주에도 또 그렇게 좋지 않은 약세 흐름을 나타내게끔 만들었던 그런 요인이 됐다.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9월에 금리를 0.75%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70.5%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다우존스와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13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WTI 10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2.09달러 마이너스 2.28% 급락한 89.55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다시금 80불대로 들어온 모습. 경기 침체 우려 등에 이렇게 또 하락세를 이어갔다라고 체크하면 되겠고요. 업종별로도 체크하면 결국 하락 업종이 우세했죠. 네, 애플, 테슬라를 비롯해서 대형 기술주들 하락을 했고요. 대부분이 근데 그래도 왜 전날에 그 직원 20% 해고 계획을 내놨던 스냅 같은 경우 이날 에반 슈피겔 스냅 최고 경영자의 사업 구조 조정 발언 때문에 8%대 다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타와 넷플릭스 등 또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얘네들이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배드베스앤비욘드는 인력을 감축하고 매장을 대거 폐쇄하겠다는 발표에 마이너스 21.3% 급락을 하는 흐름이 나왔고, 국제유가가 또 계속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엑스모빌, 쉐보론 등 정유업체도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차별 장세도 나타나고 있죠. 전자상거래 쪽, SNS 쪽. 괜찮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네, 아직까지는 근데 하지만 미국장은 지수가, 돌아서지 않아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더 많은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 생각보다 요즘 최근에 미국장과 디커플링 돼서 꽤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외국인 수급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 체크하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뭐다? 수급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특히 강했으니까 우리도 트레이딩 할 거면 이런 종목으로 같이 공부해서 체크해야 된다. 특히 대형주 있죠. 삼성전자, 삼성 SDI 이런 쪽으로 수급 들어온, 특히 하방에서 딱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 빵빵하게 들어온 종목들은 이제 한번 분할 매수로 눈여겨보면 어떨까 싶네요. 지수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방으로 무조건 꺾이지도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 상방으로 계속 위로 치고 가지도 못할 거예요. 올라가다가 여기 이제 2480, 여기 2500이었나요? 2500포인트 올라가기 전에 또 저항을 맞을 거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하방 여기 테스트를 하러 내려올다가 꺾일지 올라갈지 계속 박스권 행보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트레이딩 하면서 종목 공부한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부지런해야겠죠. 그래서 주식 누나가 9월 1일부터는 월요일, 목요일 밤 9시에 고정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그때 빡세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마인드로 어떻게 해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시간 대비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제가 많이 고민하고 같이 공부할 테니까 우리 오늘 밤 9시에 만나서 또 어제 공부했던 종목들 흐름 체크하고 앞으로의 전략 잘 짜보도록 해요. 9월 첫날 오늘 시장 또 미국장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출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갭상승 출발하기보다는 개파락 출발했을 때 수급이 연이어서 받쳐주는 종목이 센 애들이 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약에 수익 중이라면 또 올라왔을 때 실현하고 현금 확보했다가 또 음봉 공략해서 잡을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이따 라이브 방송 9시에 만나고 우리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수익 많이 챙기는 9월 첫째 날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따 또 만나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